오늘 경기 또다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 3무 2패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승리가 없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기력적으로, 그리고 이 팀 내부에서 준비되어 있는 경기력과 준비되어 있는 패턴 플레이가 거의 안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오늘 경기 얼마나 우리가 안 좋았냐면, 우리가 볼 점유율이 61%였습니다. 웨일스가 39%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슈팅 숫자 보시면 웨일스가 11개, 우리는 4개입니다. 우리가 점유율은 높은데 슈팅 숫자는 적죠? 그리고 유효 슈팅, 웨일스는 4번, 우리는 1번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볼 점유율은 높은데 효과적인 볼 점유율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더 심각한 건 슈팅 4번 중에 박스 안에서 나온 슈팅이 없습니다. 웨일스는 반면에 11번의 슈팅 중에 9번의 슈팅이 박스 안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점유율을 6대4 정도로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는 상대팀보다 훨씬 더 적고, 심지어 이 슈팅도 박스 안에서 나온 슈팅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기를 하는 거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패턴 플레이와 준비된 모습들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전술적으로 좀 보자면 오늘 우리가 4-4-2 전형을 들고 나왔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쓰는, 조규성 선수와 투톱으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우려가 되는 게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다. 황인범과 박용우, 이 2명의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겠느냐 라는 게 늘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중원 싸움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가장 안 좋았던 건 손흥민과 김민재,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대표팀에서는 김민재와 손흥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선수고요. 특히나 우리가 볼을 점유했을 때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 그리고 손흥민의 공격적인 마무리 능력, 이 두 가지를 잘 써야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과 김민재 둘 다 못 써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것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니까 빌드업을 할 때 일단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으면요, 황인범과 박용우, 이 2명의 선수가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한다면 어쨌든 좌우 측면에 홍현석과 이재성, 2명의 선수가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를 측면에 배치한다는 건 4-4-2 전형을 쓸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중앙 미드필더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측면에 주는 건데, 오늘 클린스만 감독은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배치해놓고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중원 싸움에 안 밀리거든요. 중원 지역에서 충분히 숫자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만들어요. 그냥 홍현석과 이재성이 측면에 넓게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황인범과 박용우, 이 2명의 선수가 이 안쪽에서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홍현석과 이재성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 건 이기재와 서령우, 이 2명의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풀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상대에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오늘 웨일스가 5-4-1 전형이었는데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나오죠. 홍현석과 이재성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서령우와 이기재가 올라간다. 이러면 상대 측면 미드필더 입장에서 풀백을 따라서 측면으로 움직여야 될지, 아니면 측면 공격수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지,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풀백들을 활용해서 측면을 쓰면 되는 거고, 측면으로 나가면 우리가 중앙 지역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우리가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중원에서 황인범 선수와 박용우 2명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이 2명의 선수가 어쨌든 볼을 전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박용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안쪽으로 볼을 컨트롤해 놓는데 그 순간 웨일스 선수들에게 순간적으로 갇히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갈 때 중원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의 뭐 측면 미드필더도 계속 이제 나가 있고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당연히 중원에서 숫자가 부족해요. 이 장면은 이제 오히려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우리가 중앙 지역에서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 지역을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해서 일단 공격 지역으로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김민재 이 두 선수를 공격할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특히나 먼저 김민재 선수부터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의 강점은 볼을 가졌을 때 앞쪽에 이재성, 뭐 황인범, 뭐 이기재, 손흥민 모두가 압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자연스럽게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그 순간 상대 수비가 김민재에게 쏠리면 김민재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공간이 나니까 패스를 주면서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의 앞쪽에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런 장면이죠. 우리가 김민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위까지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김민재의 이 뒷공간 커버 능력을 믿고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보시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김민재가 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너무나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반대편에 있는 서령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나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가 이기재를 따라서 그냥 안쪽에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기재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갔다면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가 뒷걸음질을 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요,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상대 측면 미드필더도 뒷걸음질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앞으로 보내주지 못하고 이기재 선수에게 거의 백패스 같은 패스를 하거든요. 이게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를 살려주려면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일단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좌우 측면에서 홍현석, 서령우, 이재성, 이기재 이 4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움직임이 아예 없으니까 황인범과 박용우 2명의 선수가 일단 중앙지역에서 외로워요.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가 전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조규성과 손흥민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거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결국에는 중원을 못 거쳐가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려와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보다 밑에서 볼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축구 도사처럼 내려와서 볼 배급도 해주네, 플레이메이킹도 해주네, 야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격성을 앞쪽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비를 할 때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과 박용우 2명의 선수밖에 없으니까 수비하는 상황에서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중원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홍현석이나 이재성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왠지 모르지만 전술적으로 안 가져갔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웨일스의 3명의 선수에게 밀리니까 수비를 할 때도 손흥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 중반부터는 박용우, 황인범, 손흥민 요 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중원 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 쪽에서 잘하지 중원 싸움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중원에서 선수를 놓칠 때가 생겨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를 놓칠 때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수비에 성공을 해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낮아지죠. 손흥민 선수가 높은 지역에 있었다면 역습을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바로바로 뛰어갈 텐데 낮은 지역에서 있으니까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도 늦어져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 몇 장면 보여드릴게요. 경기 중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빌드업이 안 되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요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득점을 만들거나 찬스 메이킹을 하는데 월드 클래스인 선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밑에서부터 볼을 잡으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인 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아예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손흥민을 완전히 내려서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게끔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황인범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중앙에서 고립이 되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장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여기서 볼을 받아줍니다.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만큼 요 앞쪽에서는 플레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있었다면 요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었겠죠.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삼각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 있는 조규성 선수한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롱패스를 떨궈주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미드필더에 있다 보니까 세컨볼을 못 받아줘요. 손흥민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 그리고 조규성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뛰었을 때의 장점 중 하나가 조규성이 떨어뜨려주고 손흥민이 받아서 찬스 메이킹 혹은 슈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봤던 것처럼 중앙 미드필더로 뛰니까 조규성이 아무리 앞쪽에서 떨어뜨려줘 봐야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못 올라오니까 이 볼이 그냥 웨일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문제예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할 때도 황인범, 박용우 두 명의 선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을 하거나 수비적으로 자리를 지키거나 수비 커버를 하거나 그런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면서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이 열립니다. 측면에 있었던 웨일스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의 뒷공간에서 볼을 받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웨일스가 편안하게 그냥 볼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비가 무너지니까 황인범도 끌려나갈 때 앞쪽에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 순간 웨일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결정적인 찬스를 맞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써서 공격을 할 때도 우리가 손흥민을 앞쪽에서 못 쓰고 수비를 할 때도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쓰니까 손흥민 선수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게 손흥민의 활용법 자체도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김민재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안 좋으니까 올라와서 패스를 공급하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4-4-2 전형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손흥민이 꼭 내려와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재성이나 홍현석 같은 중앙 미드필더형 측면 공격수를 배치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손흥민 내려올 필요 없죠. 위쪽에서 공격에 집중할 수가 있고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가담할 이유가 없고 빌드업 할 때도 우리가
중원 싸움이 늘어나니까 중원을 거쳐가서 볼을 전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볼을 받으니까 앞쪽에서 찬스 메이킹과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고, 김민재도 김민재대로 앞쪽에서 선수가 많으니까 수비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마크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 이런 게 되는 건데,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진짜 단순하게 딱 2명만 두고 경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나 올드한 4-4-2 전형을 쓰기 때문에 4-4-2 전형을 쓸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게 연쇄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수비 밸런스도 안 좋죠. 손흥민은 내려오죠. 김민재는 못 올라가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경기마저도 증명을 못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본인이 국내에서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미국에 있더라도 나는 일을 빈틈없이 한다. 선수들 파악하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결국에는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클린스만 감독의 업무 스타일이다 라고 했으면 어쨌든 업무 스타일을 존중해 줄 테니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게 돼야 되는데, 결과물을 아직까지도 못 가져 나오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승리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전술적인 컨셉이나 조직력이나 패턴 플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거의 그래도 3월, 6월, 9월이거든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이 정도의 조직력과 이 정도의 그런 허술한 패턴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6개월 동안 클린스만 감독의 역량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우리가 매우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